탄소 배출권 거래제 문제,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왜 이렇게 말이 다 어려워요. 네. 시작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좀 줄이자, 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야기는. 네, 교토의정서라고 하죠. 1997년에. 1997년. 네. 예. 그래서 선진국들 의무 감축 국가를 뒀고 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닌 나라로 나누어서 예. 의무 감축 국가들이 이제 2020년까지 줄여야 되는 1990년 대비 얼마나 줄일 건지 그런 걸 약속을 했죠. 그게 네. 97년 교토의정서. 네. 우리는 의무 감축 국가는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이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우리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예. 방식은 예. 1990년 대비는 아니고 예. 2020년에 우리가 배출할 걸로 예상되는 전망치 그거보다 한 30% 정도 줄이겠다. 어허. 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2009년에 그런 약속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박수를 좀 받았고요. 물론 예. 저희는 좀 비판은 했지만, 예. 그래도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나서서 먼저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BAU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망치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거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전망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감축 많이 한다 그래도 실제로는 감축한 게 아닌 거고. 예. 그래서 그 BAU 전망치를 고무줄처럼 늘려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과거 배출량에서 얼마나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예. 그래도 이제 먼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박수를 받았고 그런 걸 계기로 대통령께서 이제 상까지 받으셨죠. 네. 그렇게 약속했던 건데 재계가 자꾸 반발해갖고서 한번 시행을 연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배출 정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아직은 바꾸진 않았어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거래제는 시행을 네네 그렇죠. 원래는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2013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늦췄던 거죠. 그렇죠. 2년 늦춰서 2015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재계 요구 때문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의무 감축국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줄이겠다. 네. 줄이는데 못 줄이면 이걸 거래하는 겁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그렇죠. 뭡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총 줄이겠다고 하는 양은 모든 부문에 다 거쳐서요. 예, 가정, 상업, 농업, 공공, 뭐 학교도 있고 다 포함하죠. 근데 예. 산업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에서 86%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네, 전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86% 좀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산업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당연하겠죠. 예. 그럼 산업계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연도마다 얼마씩 줄이겠다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예. 업종별로도 나왔고 부문별로도 다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수단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이제 시행하자. 예.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줄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제일 쉬운 거는 사실 기업별로 업종별로 딱 얼마씩 목표를 딱 줘놓고 그까지 달성 못하면은 뭐 벌금 내라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규제스러우니까 시장 방식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언제까지 목표를 해놓고 이것보다 많이 만약 배출을 하게 되면 시장 가서 배출권을 사오고 만약에 그 배출권은 누가 팔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감축한 기업이 파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더 많이 감축한 기업은 그걸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더 많이 배출하면은 그걸 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처럼 시장이 쓰는 겁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한 5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기업별로 감축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공정을 바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에너지 사용을 어쨌든 줄이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전체 뭐 전기를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직접 석탄 사용을 줄이든지 석유 사용을 줄이든지 전기 사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로 취급되는 다양한 이제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스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공정 차원에서 대체 물질로 바꾼다거나 그걸 줄인다거나.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효율 산업
아무래도 가야 한다 이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잠깐만요. 한 가지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방식. 즉 계획했지만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계획한 것보다 좀 잘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만큼 다 못 가면 사고 싶은 회사는 많은데 팔 회사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감축 노력을 그러니까 시장인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1톤이라도 더 줄여가지고 그렇군요. 줄여서 팔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시장 기능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전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려면 할당량을 얼마나 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하죠. 만약 할당량을 너무 느슨하게 주면 뭐 살 생각도 없고 또 이제 가격을 너무 낮춰놓으면 그걸 이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해서 가격 2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딱 잡아놓으면은 뭐 1톤 줄이는데 2만 원, 3만 원 들었는데 파는 거는 1만 원밖에 안 되면 그걸 누가 당연하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도 적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당해주는 배출량도 적정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할당량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거를 이제 그렇죠. 목표량, 감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에 대한 감축량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업종별로 또 돼 있으면 그다음에 기업별로 할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을 6월 말, 7월 말까지 이제 할당 계획을 1차 내고 난 다음에 7월 말까지 기업별로 다 그 양을 나눠 줬어야 돼요. 네. 너 A라는 기업은 얼마? 2017년까지 1차 계획 연도가 2017년이니까 이만큼 내라. 뭐 100톤만 내라. 여기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이제 배출했던 양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전망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할당이 다 돼 있어요? 그거를 6월 말까지 원래 할당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7월 말까지 기업별로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최경환 장관을 고발을 하고 감사 청구를 한 이유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시켜서 이번에 8월 말에 이제 하겠다는 건데 한 2달 늦춰갖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근데 법에는 6월 말까지 8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미 9월이에요. 9월이죠 참. 9월에 원래 8월 말까지도 한다 그랬다가 구두로는 9월로 넘어오게 된 거죠 지금. 그럼 그 할당이 이제 이루어져 봐야 이게 적절한 할당인지를 좀 평가할 수 있을 테고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 부분. 시장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거 갖고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건데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을 정했기 때문에 애초 계획한 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 할당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걸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3개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계에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사실 산업계 전체가 앓는 소리가 안 하거든요. 어느 쪽이 제일 앓는 소리를 합니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업종 기업에다가 주로 더해서 어느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데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 다양하죠. 다양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들을 보면 이미 이걸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2년을 미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죠. 네, 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준비를 못한 기업은 죽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되기 쉬운 거고. 그런 기업도 어떤 기업은 준비했고 어떤 기업은 준비 안 했고가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업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걸 대폭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 정책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업에 부담이 가는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뤄서라도 어쨌든 하겠다고 했으면. 그럼 순순히 따라온 기업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또 비슷하게 이런 걸 하겠다 그랬으면은. 안 하고 안 하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정책 신뢰도인 거고 또 이제 법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시행 날짜를 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2015년 1월 1일에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그건 국회가 만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할당 계획을 6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6월 말에 그다음에 기업별 할당은 5개월 전이니까 7월 말에 하라고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위법을 한 거군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도 하고 감사 청구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아예 못하겠다 배째라 2020년 이후로 미뤄라. 근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아예 그 수단 자체를 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런 수를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꺼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반응을 한 거는 지금 석 달째죠? 미뤄가지고 이제 와서 대폭 후퇴한 걸로 그러니까 할당량도 굉장히 많이 주고, 예. 그리고 가격도 대폭 다운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줬습니까? 예, 10,000원으로 정했어요. 얼만큼의 10,000원이에요? 1톤에 10,000원. 1톤당 10,000원? 유럽에서는 한 10유로까지 갔었어요. 10유로면 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활발했다가. 10유로가 15만 원은 아니죠? 10유로가 아니구나. 한 100유로? 100유로. 예.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몇천 원 정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유럽에서도?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할당을 너무 과하게 해주고 또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배출량이 굉장히 줄은 거예요. 예. 유럽 경기가 특히 좀 몇 년 전부터 안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비싼 거가 걱정이 되는 거라기보다 너무 싸지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기준 가격을 10,000원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제가 어쨌든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1톤 줄이는데 한 2만 원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 가격을 10,000원을 해버리면 이걸 누가 더 줄여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1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았다. 그렇게 출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되지가 않았다. 작동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할당량은 너무 느슨하고 가격은 낮더라. 그렇게 지금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럼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 저탄소차 협력금제. 네네. 이건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중대형차 비중이 몇 %인 것 같으세요? 전체 차량 글쎄요. 한 7, 80% 넘죠? 네. 잘 아시네요. 네. 눈에 보이니까요. 2013년 기준으로 84%. 네. 보통 전 세계 평균 보면 한 15에서 20%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대형차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는 출근, 퇴근을 또 차량으로 많이 하고 나홀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온실가스 1인당 이제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라는 거는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소형차,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처럼 온실가스를 적게 내는 차량 사면은 돈을 주고요, 더. 네. 근데 중대형차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차 타면은 부담금을 돈 더 내라.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보너스 멜러스 제도라고. 간단히 말하면 중대형 차는 차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경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거는 차값이 더 내려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차 살려는 사람들을 소형차,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이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2020년 이후로 이것도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것도 지금 정부 여당 쪽에 계신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원래 이것도 2015년부터. 1월 1일. 이것도 13년에 하기로 했던 거를 2년 미룬 건데. 네. 근데 이거는 2020년부터 한다? 21년부터죠. 20년 이후로 미룬 거니까. 정부는. 사실 법은 정해져 있고, 법은 해서 2015년 1월 1일 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만들겠다는 거죠. 법은 있는데. 예. 참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것도.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2015년 그렇죠. 1월 1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걸 2021년 1월 1일로 바꾸는 걸 국회에 요청하겠다. 법 개정해달라. 예. 근데 그 법을 만든 데가 여당 새누리당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법질서를 무너뜨렸다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상권 분립이고 국회에서 어쨌든 그걸 정했으면 정하는 과정도 논의를 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결국은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여야 합의도 하고. 정부는 그걸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는 그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역으로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면서 국회로 넘겨가지고 근데 국회에서 법 안 바꿔주면은 그냥 시행령 시행규칙 안 만드는 걸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이 될 수 있죠.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 된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사실 논의가 시작이 됐고 2013년에 하자고 합의했다가 준비 기간 더 주면 할 수 있다 해서 또 2년 미룬 건데 그것도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를 못 하죠. 변화에는 당연히 이제 희생이 따르는 거고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착륙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어요. 뭐 예를 들면 배출권 거래자는 할당 자체가 다 무상할당,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배출권을. 원래 100% 무상할당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5%진 10%진 유상할당을 약간이라도 줘야지 그 긴장감이 있으면서 어쨌든 이걸 감축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근데 100% 무상할당으로 처음부터. 그것도 바꿨어요, 그것도. 바꿨죠. 그리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원래 뭐 시작하는 게 보조금이 50만 원부터 시작해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부담금을 해봤자 뭐 에쿠스 체험회 이런 거 사는 사람이 몇백만 원 그게 돈이겠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부담해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부담은 부담이죠. 예.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완화시킨 상태에서 어쨌든 시작을 하는 제도를 시행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더 완화시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그 다른 나라들 의무 감축 대상 국가들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걸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제 탄소세로 한 나라들도 있고. 탄소세랑 방식이 어떻게 다르죠? 탄소세는 모든 제품에 그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탄소를 계산하는 거죠.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물리는 거죠. 근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물리는 거니까 소비자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고 배출권 거래는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탄소세를 걷어서 정부는 그 돈 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다시 투자하겠죠. 기업들한테 다시 투자하고. 기업들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진국이 자기가 생각만큼 못 줄이면 후진국한테 가서 사오기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전 세계로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건 시작은 안 됐습니까? 안 됐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다른 제3세계 국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호주, 뉴질랜드도 시행하고, 일본도 산업계 반대 때문에 지금 약간 유보가 된 상태인데, 일본은 워낙에 탄소세가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주별로 도입하는 주가 있고, 중국도 이제 성별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 전 세계가 이제 공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아직 세계적인 시장은 없고 국가별로는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이 됩니까? 뭐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평가하긴 하는데요. 유럽이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데 유럽에서 1차 계획 연도에서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는 평가는 뭐 미국의 MIT 공대나 이런 데 관련 보고서가 나온 데가 있고요. 근데 뭐 2차 계획 연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배출권 거래제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배출권을 사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배출권 자체가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 재정 위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할당량을 바꿔줘야 돼요. 할당량을 바꿔줘야지 다시 그 시장이 살아나거든요. 활성화되죠. 그런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비싸면 부담이 많이 될 거다 그 얘기만 하고 있죠. 그렇죠. 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10,000원으로 기준 가격을 딱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시장 개입을 해도 너무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기준 가격이지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걸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당연히 받죠. 물론 저는 받긴 받겠습니다. 사실 세부 메커니즘은 잘 이해는 못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쌀을 이제 싼 가격에 보유하고 있다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준 가격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시행은 하는 척하되 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시는 거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입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후에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산업계 전체가 2017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던 양의 절반 정도를 감축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된 거예요. 이번 완화 조치로. 그러면은 우리가 30%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2018년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정권한테 부담이 더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는 건데요.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 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할당 계획들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2년 더 미루는 걸로 가서 박근혜 정부한테 넘겼죠. 박근혜 정부는 다시 또 그 계획은 세우지만 양은 또 다음 정권에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대 됐을 때 국제적으로 약속 못 지켰습니다라고 망신은 당하겠군요. 어쨌든.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자, 기재부 장관을 고발하고 감사 청구도 하셨다 했는데 앞으로 환경노동연합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만 짧게 한 말씀. 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녹색성장위원회에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이제 국무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뭐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시장 자유화 이런 여러 가지 하셨는데 창조경제라는 게 결국 딴 게 없거든요. 바로 이게 또 그렇죠. 창조경제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에너지 다소비 저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좀 힘들더라도 빨리 해야 할 것 약속대로 좀 해달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